저는 이게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좋은 모델이 실제로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기본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세팅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사회가 만들어 준다면, 네. 돌봄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 네.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생산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감히 제언을 하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농장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실패하기가 쉽다. 농장의 일은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농장이라는 이 책을 쓰신 두 분의 운영자이시고 저자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농장 이야기라는 책의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운영자님, 장애인 부모의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이옥주 운영자님을 오늘은 얘기할게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보면 정식으로 한 건 3년, 네. 준비한 거 1, 2년. 네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예. 농사를 하셨던 발달장애인들하고 농사 좀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이 책에도 이제 네. 농업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고 농사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이게 업이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농사 그러면 이게 예쁘게 도마도 따는 사진만 올리는 걸 우리 농업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정말 밭에 퇴비 주고 땅 삽질하고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해봤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고 겁도 없는 일이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손복순 선생님은 또. 아까 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모르고 네. 해보자 해가지고 겁 없이 함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근데 그리고 우리 보람이 농사에서 있었습니다. 네. 농사 자체도 있지만 동사에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사를 함으로써 맞아, 이익을 맞아. 벌자. 그 옆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농사를 네. 준비하기 위해서 또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거에 또 재능이 원체 많으셔가지고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배경이 있으시고 예, 네. 네. 사회복지를 하면서 뭐 프로포저를 낸다든가 그쵸, 그쵸. 뭐 이렇게 어떻게 전체적인 체제를 뭐 운영한다든가 그런 건 제가 주로 도맡아서 했는데 말을 하자 그러면 저는 바람잡이고 네.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송복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애써 주셨죠. 네. 저는 또 생각해보면 부끄럽네요. 네. 소위 케미가 잘 맞으셨네요. 네. 그쵸. 역할 한 번도 안 맞았죠. 싸웠어요. 맞아.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네,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네. 번쯤은 좀 멱살잡이를 했어야 또 저는 아니에요. 에피소드가 재밌는데. 네. 일단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오늘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이게 좀 농사가 가능한 건가? 뭐 양봉도 좀 있고 네. 전국으로 좀 사례를 보면 예. 네. 예. 그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회적 농업이라고 해야 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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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농사는 계획이고 이제 책 중에서 제가 따왔거든요. 계획이고 관찰이고 책임감을 배우는 의미 있는 삶의 교육장이자 함께 치유되는 과정이다. 진짜 치유되는 과정이고 교육장이다. 농사라는 일에 숨겨진 가치와 잠재력 그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책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스쿠팜부터 2019년에 복지 일자리 사업까지 이렇게 약 한 3년 동안 이제 정식으로 한 건 3년이고 더불어농장을 운영하셨는데 쭉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정만 먼저 얘기를 네, 하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는 패밀리팜이라고 그래서 가족 농사를 짓는 활동을 저희가 같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전에. 네. 교육청에서 주는 우리 복지 일자리랑 비슷한 학교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학교 일자리에 뭐 급식 보조, 뭐 도서 뭐 사무 보조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농장을 확대해 보자 그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물론 직무지도원들이 계시는데 이 농장 일이라는 게 10분, 20분 들여다보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직무지도원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봉사를 와달라. 그래서 이제 뭐 그러죠 뭐 이래가지고 스쿨팜이라고 하는
봉사자로 저희가 처음에 활동을 한 게 2016년이에요. 그때는 이제 아무 준비가 없었죠. 우리 도시농부 텃밭, 구청에서 분양하는 텃밭을 이제 우리가 그 학교 일자리 하는 친구들 빌려가지고 저희가 직무지도원의 봉사자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밥도 논두렁 밭두렁에서 먹고 비 오는 날은 뭐 해야 되지? 우리 뭐 하지? 이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때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최소한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걸 알았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다음 해 2017년인가 그 비닐하우스를 다 딸린 밭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는 이제 미랄복지관에 복지 일자리 하는 친구들 5명, 6명, 처음엔 6명을 저희가 파견을 받아가지고 일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래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딸린 밭을 얻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쿨판까지 합쳐서 4년이고 더불어 농장을 한 거는 3년이에요. 전체가 그럼 4년. 네. 네. 처음에는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가활동, 교육활동에 학교에서. 일자리에 농업을 어떻게 추가해보자. 일자리 직무 중에 그렇죠. 네. 직무 중에 한 가지로 농업을 추가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 하나로. 네, 네. 일자리의 한 종류로서 그러니까 농업을 추가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식 보조나 사무 보조랑 똑같이 농장 이렇게 했는데 농장 보조? 정말 우리가 그때는 준비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학교 인근에 있는 조그만 네, 네. 밭을 먼저 했고 예, 예, 네, 외부 기관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예, 예. 더 크게 하시기 예. 시작했다. 예. 겁도 없이. 네, 겁도 없이. 맞아요. 근데 이제 겁도 없이 막 그 자원봉사자 일시자 또 장애인 부모님들 일시자 네, 네. 이러니까 막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일자리가 될 네. 거라고 처음엔 믿었죠. 네. 열심히 활동을 하면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으로 시작했죠. 아무리 겁도 없이 시작했어도 그냥 놀자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 지원이 이렇게 받았다는 건 네, 그만한 그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는 거, 증명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였겠죠. 그렇죠. 저기 공동모금에서 지정기탁을 받았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 가가지고 쫄라가지고 지정기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운영비는 넉넉하게 받아서 썼어요. 맞아요. 네. 주로 운영비라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모종값, 간식값,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첫 시작하던 해에는 뭐 호미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그렇죠. 맞아, 재료. 장화도 장비. 사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돈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비닐하우스 임대비나 밭 임대비를 공동모금에선 전혀 안 주는 거예요. 네. 공동모금에선 전혀 임대비를 줄 수가 없대요. 그 돈은 사적으로 충당을 했어요. 송 선생님이 조금, 제가 조금, 그 일자리 우리한테 꼬셨었던 선생님이 조금,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참여했었던 친구의 어머니가 또 조금. 이래갖고, 사실은 그게 꽤 큰 돈이었는데, 1년에 200만 원씩, 3년 동안 600만 원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충당을 했어요. 공동모금에서 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비를 안 주니까. 그거를 사업하면서 판매 수익이나 이런 걸로 좀 환원 전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아예 생각이 없었고. 그러셨겠죠. 네. 네. 본인들 돈까지 내고 책에도 아마 그런 내용은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있었죠? 풀파면은 4명 있었고, 네. 더불어 농장 시작할 적에는 6명이 시작을 했다가, 한 분이 이제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식구들이 어디 외국을 가는 바람에, 5명이 끝까지 했어요. 학교 일자리라고 하는 게 지금 특수 학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일반 아니에요? 학교의 특수학급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특수교육 대상자. 네. 어느 학교에 있던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가 되거나 알려져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모인 건 부모님들 네트워크이거나 좀 교육청 아니면 네트워크예요.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럼 그 농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은 어떻게 모으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저기 급식 보조할래, 어떤 친구들은 사무 보조할래, 어떤 친구들은 농업 일자리 해볼래. 네. 이렇게 농업 일자리 할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얘기해서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사방에서 모여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죠. 그럼 애초에 그런 팀을 갖고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도 그 자리에서 아니죠.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애초에 그 농사를 해야겠다. 네. 맘먹은 거 운영자 두 분이서 그냥 생각하셨던 거고요. 선생님한테 꼬임 당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라는 분은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계시는 임수경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네. 그 선생님이 무혁이 엄마, 영상이 엄마 콕 찍어서 봉사 좀 해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엮인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아, 자원봉사로 들어가셨다가 점점점 빠지고. 계셨고 외부에서 모르던 친구들을 참여하게 됐다. 네. 대개는 이런 거를 할 때 저희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지만 대개는 친분이 있었던 학교에 뭐 같이 다니는 또래들을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그룹의 엄마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치료실 네트워크가 됐다든가 이렇게 친화된 엄마들끼리 뭐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런 베이스는 전혀 없이 그냥 그렇죠. 시작하셨네요. 그 당시에 그 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네. 직업 훈련을 하고 나가잖아요. 직업 일자리로 네. 나가는데 여러 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농업 일자리가 있는데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골라서 하셨다고.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 그러면 미랄복지관에서 그해 행복 어울림 농장이라고 하는 버섯을 키우는 농장을 그때쯤 그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장 규모에 비해서 일자리를 20명인가를 받았는데 행복 어울림 농장이 버섯 규모가 버섯 농장이 20명이 동시에 일하기에는 약간 좁았거든요. 그래서 15명은 버섯 농장에서 일하고 5명은 야외 농장에서 일하자. 그래갖고 거기 그 행복 어울림 농장 소속에 있는 친구들 중에 5명이 자원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야외 농장으로 나오게 된 거죠. 농사라는 게 느린 템포이면서 여유도 있을 것 같고 건강도 해줄 것 같고 치유의 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던데 책에서도 강조하셨던 치유의 효과, 교육적인 효과, 사회적 효과, 농장 공간이 가지는 효과성 뭐 이런 걸 강조해 주셨어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효과성이 좀 있었는지. 농사 활동하고 원예 활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 색채가 주는 치유 편안함 그런 것도 함께 맛볼 수 있어서 감수성이 풍부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는 애들이 힘들다 그런 게 고정관념이 또 있고 그렇죠. 저희도 그런 게 있었는데 꽃과 원예를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하다 보니까 좀 평안해짐? 그런 게 또 있어서 그 참여자 친구들도 좀 좋아했다라고 봅니다. 콩나물만 키워도 맞아요. 자라는 거 보면 맞아. 이쁘잖아요. 맞아. 발달장애 청년들에게도 치유의 효과가 좀 있었다. 그렇죠. 교육적 효과는 어떤 거? 교육적인 효과는 작물이 한 사리를 보면서 저희가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수확해서 그거를 판매하면서 한 사리를 느끼고 그 경제관념 이런 것도 생겨서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그런 거를 봐서 좀 굉장히 성취감 그런 거를 맛봤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감. 네. 그런 자연 그렇죠. 관찰, 네. 그 자연이 변하는 거를 날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무슨 뭐 자연이 크는 게 쌍떡잎 식물이 어떻고 외떡잎 식물이 어떻고 이거는 가식과 식물이고 이것은 북학과 식물이고 뭐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것도 되게 크죠. 맞아, 그다음에 맞아요. 계산해야죠. 날짜 봐야죠. 요일 봐야죠. 그러네요. 날짜 봐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그럼요. 요일 봐야 되고. 지금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활동들이 모든 활동 다 네, 들어가죠. 들어가요. 게다가 또 틈틈이 시간 나면 또 그림 그려라, 경제관념, 또 네. 그거를 팔으려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생산한 걸 팔아보려고 예쁘게 포장해야지. 또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가 오시면 저기 누구누구 어머니 저희가 이거 만든 건데 하면서 애교도 한번 부려봐야지. 이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큰 효과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회적 효과라고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느낀 사회적 효과는 사실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잖아요. 남들 일에 관심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좀 늦고 좀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왔는데 형 어디 아팠어요? 이런 소리 하더라. 이런 거가 감동적이다.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그랬죠. 나는 그거를 만약에 첫 해부터 내가 이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횟수, 빈도 이런 거를 적어서 관찰했으면 이거 논문도 나왔을 것 같아. 네, 굉장히 그런 관심, 상대에 대한 맞아. 관심 배려가 네.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게 맞아요. 사회적 효과. 와, 형 몸이 좀 괜찮았어? 이렇게. 아, 맞아요. 그때 짜릿했다는 거 알아요? 아프지 않아? 뭐 이런 거. 응, 야, 그 교육으로 안 되는 건데.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농장 공간이 가지는 효과성? 동장의 공간이 가지는 효과성?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네. 넓은 공간에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키워진대. 네. 그러니까 보통 발달장애 친구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해하는 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거리가 멀고 환경이 넓다 보고 또 좋은 아름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편안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을 각각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친구는 이쪽에서 일하고 한 친구는 저쪽에 맞아, 가서 맞아. 다른 일을 하고 네. 밀집된 데서 한 가지 일만 하는 맞아요. 작업장에서는 도저히 맞아.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특별함도 좀 있네.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서로 팀끼리 이렇게 이 친구는 이 그룹, 이거를 잘하니까 이 그룹, 내 친구는 이 그룹 해서 서로 좀 분리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잘한 일, 잘못한 일을 함께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니까 더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예, 예. 그렇죠. 공간이 예, 넓어야 될 의미가 넓은,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 카페도 네. 발달장애 청년이 둘이 있을 때는 막 묘한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 좁은 네. 통로 안에서 각자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붙어서 할 때도 네, 있고 네. 공간이 가지는 효과도 분명히 그렇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또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서 꽃밭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러네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게다가 우리 동장이 워낙 또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주변에 공동생활 가정도 하나 있었고 되게 푸근한 동네 식당도 하나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데 또 이렇게 구도로가 이렇게 끼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생활가정 원장님이 뭐 생기는 거 있으면 갖다 주시지. 교회에서도 뭐 생기는 거 있으면 네. 갖다 주시지. 저희는 꽃무좀 같은 거 막 나눠드릴 수 있지. 네. 그렇죠. 식당에서도 우리 친구들 오면은 또 밥도 밥도 또 잘 해주시죠. 맞아. 그러면 특별한 뭔가를 또 해주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맞아요. 말이라도 보태기도 하고 예. 네, 그 근처에 또 버섯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버섯 농장에 우리가 이제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거나 네. 하면 농장에 가가지고 이제 버섯 일 도와드리고 실내에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 사장님이 또 우리 애들 또 짜장면 사주시고 버섯도 주시고. 버섯도 주시고 아, 커뮤니티의 효과도 있구만요. 그렇죠. 지역에. 그럼요. 네. 그 커뮤니티 네. 지금 굉장히 말씀드린 그 좋았어요. 커뮤니티 야. 효과예요. 맞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런 네. 장애인 농장에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네. 맞아요. 다른 것들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저희는 누가 뭐 일부러 막 사업으로 만들지 그런 게 않았어도 아니고. 인식 네. 개선에도 좀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분들 만나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회장님 워낙 잘해서 그런 맞아요. 것도 있지. 회장님의 그런 네, 맞아요. 개인기도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이렇게 다 네. 형성되다 보니까 네.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렇죠. 어머나 이렇게 반갑게 나중에 다 맞이해줬어요. 그래서 진짜 인식해서. 맞아 인식 개선 효과 큽니다. 맞아. 시청에서 장애인 과장, 네. 장애인복지 과장님이 한번 오셔갖고 밥 사줬는데 맞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뿌듯함.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밥을 그렇죠. 사주셨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맞아. 이런 그런 효과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고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요즘에 천문단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자료를 띄워놓을 거지만 새로운 더불어 농장을 꿈꾸며 이 천문단부터 저는 좀 약간 짠하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왜 여기 더불어 농장에 계속 가면 되는데 새로운 더불어 농장을 꿈꾸며라고 했었을까. 새로운이 붙었고 꿈꾸며서 붙었다. 제목을 저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새로운. 아니 사실은 저희가 한 몇 년 열심히 노력하면 네. 이렇게 뭐 시립 무슨 발달장애인 농장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러려고 했어요. 네. 사회복지사들이 투입이 되고 또 농업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좀 반듯하게 뭐 가건물이라도 최소한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가건물이라도 뭐 하나 지은 네. 그런 농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 또 실패했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고 그냥 3년 후에 해산을 했어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둘이 여러 번 얘기도 나눴지만
이런 형태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너무 재밌기는 한데, 물론 손목 선생님이나 저나 자원봉사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저희도 각각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자원봉사를 언제까지 10년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적인 지원을 받는 농장을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우리는 방법적인, 시도만 해본 거지. 근데 결국 못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실패라는 생각을 했고, 새로운 더불어 농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했었던 일의 노하우는 다 가져가시되, 어쨌든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죠. 이런 효과들이 다 있어요. 치유적이고, 교육적이고, 사회적이고, 공간이고, 커뮤니티. 여기까지 좋은 건 다 확인했어요. 아, 진짜 이건 좋구나. 민간 몇몇 사람들의 선의로만은 어렵구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네요. 확인한 거죠. 그렇죠. 거의 10년, 8년 네, 뭐 이렇게 돼가니까 지금보다 시스템이 조금 열악했을 수도 있고, 지금이 뭐 혹시 가능할까요? 관심이 좀 없으실 것 같고, 왜 도시농업, 네. 실내농업, 네. 뭐 수경재배, 뭐 스마트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진짜 추구했었던 가치는 네. 스마트팜이나 실내농업, 요거보다는 음. 정말 땀 흘리는 농업을 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에는 사실 이렇게 이쁜 사진도 안 나오고, 네. 그렇죠. 생산성도 너무 없고, 네. 수익성도 너무 없고, 그래서 가치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와서 목표했던 바에 미치지는 못하나마 네. 이 책을 발간한 이유는 부족했던 실패했던 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부족했던 실패했던 간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이다. 네. 여전히 농사는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유익하고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직업영역에서 농사를 적용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작은 길잡이로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특이하게 본 건 활동의 원칙. 어떻게 보면 거창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상적이기도 하고 네. 이런 걸 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미 그러니까 이 농장 활동 자체가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장 활동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게 운영자님들이 잡아준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으로 제시해 놓으신 게 농사의 원칙, 농사의 원칙도 있었어요. 농사 자체에 대한 원칙. 그럼요. 활동의 원칙, 그리고 바람직한 직장과 직업인 모델의 제시. 그리고 기록과 군용.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원래. 그렇죠.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런 거 세운 것이, 사업의 어떤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적합한 일자리를, 그 목표를 잊지 않으려는 신념 같은 게 좀 보였어요. 이 4가지 원칙을 세우게 된 특별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배경이나 목적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 경제적 돈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거든요. 네. 우리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네. 뭐 돈 때문에 뭐 힘들어서 이런 일을 못하고 그런 게 없어서 네. 가장 감사하고요. 네. 돈이 만약에 돈을 벌어야 돼. 네. 돈을 벌어서 이 농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고, 정말로 이 무농약, 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하여서 네. 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굉장히 또 면역력도 약하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부모님들이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걸 와서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얘네들은 농약 안 해. 유기농으로 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직접 농장으로 찾아와서 그걸 또 사가셔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또 건강한 먹거리로 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활동 원칙은 이게 농사 활동이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낮아서 맞죠. 이걸로 뭘 어떻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일자리로 하면 좋겠다. 우리 장애 친구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쨌건 복지 일자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에서 가져야 할 예의나 그런
A 범주를 음. 우리가 지도해서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정말 A 바르게 직업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기록과 공유는 저희가 이제 매일 하는 활동을 아침에 가서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 네. 우리가 모두 다 농장으로 가서 한 바퀴 라운딩을 쫙 해요. 라운딩을 쫙 해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네. 자랐고 쟤 이만큼 자랐네. 그러네. 완두콩은 이렇게 자라서 네. 이렇게 됐다. 어떻게 네. 해줄까?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세워져요. 그럼 네. 줄도 메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네. 그러자.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네. 우리가 일정을 짜는 거예요. 하루 일정 아침에 모두 판에다가 네. 일정 하루 몇 월 며칠 쓰고 거기에 또 정말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그 기록을 다 해요. 직접. 네. 그럼 우리는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둘러보고, 오늘은 이런 거를 하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또 자기 친구가 한 명 아침 일정을 쫙 써서 하루의 일정을 이거대로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방심하지 않고 여기 일정에 딱 맞춰서 정확히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같이 사진을 찍고 네. 흠 붙이고 뭐 핸드폰이 엉망이지만 그래서 묻혀가지고 사진 찍어서 그날 저녁에 또 다 밴드에 공유하고 네, 그거를 보고 다른 부모님들 친구들이 또 오늘 너네 이런 거 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힐링됐다, 치유가 됐다, 네. 장애 친구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너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와, 이게 자조, 자율,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저는 어쨌든 더불어농장 출신이다 그러면 더불어농장 끝나고 다른 일자리 가서도 약속 잘 지키네. 뭐 시키지 않아도 그날 할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스스로 할 수 있네. 이런 평가 받기를 되게 바랬어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직장 직업인 모델. 네. 일 자체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태도, 네. 그다음에 사회성. 네. 사회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인간적인 뭐 인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그렇죠.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거.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프로젝트의 목표와 과정 이런 게 있었네요. 목표. 성인기 발달장애 청년들의 농업 일자리 창출. 이게 목표였어. 네. 목표죠. 처음부터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시작을 했고 그렇죠. 증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창출한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기대 효과를 스스로 창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믿고 시작을 했어요. 네, 맞아. 그렇죠. 스스로 창출할 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사회복지적 가치인데. 제가 너무, 여기에서 네.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친구 중에 굉장히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기억력과 고기능 발달장애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체험학습이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라운딩을 하면서 보조를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참여자가. 네, 약간 보조 선생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저희가- 친구가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경쟁하고. 경쟁하죠. 시켜줘. 나 그거 잘하는데. 저희가 2년차, 3년차에 체험학습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외부에서 네. 체험학습이 그걸 오는 거. 우리 농장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네. 오는 거. 오는 거. 와, 이제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걸 얼마나 성취감 느끼고. 그렇죠. 체험학습 온다는 게 책에도 있었지만 네. 유치원, 그다음에 특수학급, 자원학교 고3짜리 친구들이 16번을 체험학습을 왔어요. 16번 왔는데 한 사람당 8번씩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이 두 학급으로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갖고 1, 2반이 오기도 하고 3, 4반 그렇게 해서 16번을 받으니까 8번, 한 학기에 4번씩 1학기, 2학기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심은 고추를 자기가 따서 무슨 요리에 한 가지 활용한다든지 가져가는 것까지 그 8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디 체험학습 가면 그냥 따는 것만 시키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캐는 것만 시키잖아요. 가을의 끝에 가서. 그러니까 고구마 캐서 먹는 것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체험학습을 받아서 그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사실 그 친구들한테도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참여자들이 보조 노릇하는 이게 뭔지 알아요? 뭐 이러면서 왜 이렇게 약간 레스트하고 그렇죠. 주체가 됐네요, 네, 진짜. 주체가 됐어요, 네. 진짜. 아마 걸음을 놓고 있는 장면 같은데 퇴비 넣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지 일자리 하면서 누가 저런 일을 막 시키겠냐.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저런 퇴비 주는 일을 시키겠어요. 힘도 들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하셨는데 초기에는 시설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점심은 밭두렁에서 점심 먹고 도시락 먹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전기 시설이 없어서 컴컴한 공동비닐하우스에 모여서 야 무슨 옛날 같다 공부하고 그게 뭐 이랬다. 스쿨팜 시절 얘기예요. 사진에 보니까 요거 있더라고요. 요걸 얻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 해에 네네네. 요걸 얻었고 이제 또 그럼 요 전에는 우리가 논두렁에서 받고 논두렁에서 여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거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전기하고 수도가 최소한 지하수를 파고 전기를 넣은 비닐하우스를 지어달라고 농장 밭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대비가 비쌌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농장이라는 이름을 회의를 막 열불나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어가지고 저 배너를 같이 만들어서 세웠을 적에 제 생각에는 우리 참여자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아했어요. 이름을 공모해가지고 친구들이 직접 고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어느 저택 부럽지 않게 아마 처음에는 정말 우리 너무 좋아했지. 밭에서 밥 먹다가 저거 생기면 테이블 놓고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데 전자레인지도 있었고 훌륭했네요. 그럼요. 엄청 좋았죠. 씨앗을 뿌리고 가치를 심고 공연 원칙도 만들고 재미도 있고 비가 와도 막 재미가 있고 이렇게 갔는데 점점 이제 뭔가 현실의 벽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뭔가. 그럼요. 그래서 딜레마나 가치 충돌이나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셨겠지만 어려움, 숙제 이런 것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운영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이제 그냥 한 비상근이지만 부지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 개인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모금에서 이제 지정기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정기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보고서 쓰고 왜 그 회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부담이 비교적 적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공동모금회나 자폐인 사랑협회에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보고는 했지만 영수증 뭐 사진 찍어놓고 이런 일은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았죠. 뭐 규칙적으로 어떤 엄마 와가지고 매주마다 와서 풀 뽑아주고 또 뭐 저희 어떤 아빠 하나가 와가지고 예축이 뭐 꿀 깎아주고 기계 동원하는 일은 어떤 아빠가 와서 도와주고 시청에서도 와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냥 우리 굉장히 우리 좋은 일 하고 있다. 괜찮은 일 하고 있다. 우리는 개척자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내가 말해 우리 개척자거든. 우리 후배들이 우리 하는 걸 보고 이제 할 거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을 이제 하지 못하겠다. 이제 2019년에 이제 농장을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고 할 적에 우리 송복 선생님 엄청 울었는데요. 이게 봉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두 명은 완전 무보수 봉사였는데 그리고 돈도 꽤 썼고요. 우리 둘이 돈도 꽤 썼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속 가능하려면 농장도 있어야 되고 운영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인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농사하면서 엄청 배웠지만 뭐 아무튼 식물에 대해서도 그 아무리 원예 그다음에 농사 작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꼭 농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또 변수가 생기고 또 날이 갑자기 추워지거나 우리 예상 안 하고 뭐 7월 16일 상추 수확 이렇게 예정해놨는데 뭐 장마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이런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융통성이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고 우리는 둘이 또 굉장히 보완 관계가 있었거든요. 저는 맨날 어디 가서 돈 얻어오거나 바람 잡는 거는 제가 잘 하고 실제로 우리 저기 참여자 친구들을 계획을 세우고 뭘 쓰고 실제로 가서 뭐 밭에다가 옷걸음을 주고 뭐 저기 뭐 숨지르기 해주고 이것은 숨지르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건 우리 송모 선생님이 했는데 둘이 진짜 이게 케미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케미가 잘 맞는 운영자들이 있어야만 또 계획서 써서 내면 될 것도 같아요. 지금이라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까? 지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네요, 사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람,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융통성 있는 일. 네, 융통성 있는. 우리 친구들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네. 그 다음에 농사에 대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외부 활동과 내부 활동도 이제 분리해서 네. 각자 역할 분담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이제 살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먹 해봤다 그랬잖아요. 네. 장애인 가족들의 체험 농장을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일거리가 끊이면 안 되니까 뭐 철철마다 다 있더만요 이미 뭐 고구마가 끝나면 뭐 배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할 때 고구마를 했었는데 고구마 순이 무지무지하게 잘하죠. 유튜브니까 그냥 머리 차고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와주셨던 분이. 그래서 저 머리 가르마를 이렇게 타줘야 된다. 머리 가르마 타는 게 7, 8월인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일 더울 때였어요. 우리 참외 수박도 키워봤는데 참외 수박도 손지르기를 무슨 뭐 손자 가지에서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배워가면서 그 손지르기 한 번 안 해주면 미친년 머리카락 되는 거. 그러니까. 참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면 그 참외 수박도 손지르기 잘 해줘야 되고. 손지르기나 그 시점마다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9 to 6 안에 딱 걸리지가 그 시점 아무리 내가 급해도 그 시점에는 막 비가 오든 눈이 와든 가서 해야 되고 아주 더울 때는 못하니까 새벽에 가서 해야 되고 융통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있었고 그 일에 또 보면 그 외부에서 그냥 자기 일처럼 막 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또 이 농사의 매력 나는 내가 돈 받고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자기 기계를 갖고 와서 프리터로 그걸 땀을 뭘 벌리면서 5시간씩 뭐 이걸 해주시고 가는 로타리 쳐준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분들 만나고 했는데 그게 농사의 매력이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기도 한데 감당하는 인력은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그게 좀 전해주시는 좀 멀티플레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장애 인식은 기본으로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거기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심심한 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밀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해결해주고 시원한 에어컨 있는 집에서 엄마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좀 많이 보이지 않나요? 비트. 밑에는 빨간 뿌리가 달려있고 줄기가 다 빨갛잖아요. 힘들다고 한 것 치고는 얼굴이 너무 밝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송복 선생님은 도시농부 과정을 다 마치고 공인 도시농부 지도자세요. 시험도 다 보고 뭐 숲체험 전문가고 그림도 뭐 그리고 뭐 비누도 만들고 뭐 이런 뭐 포차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수를 하셨고 저는 치유농업 전문가라고 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수를 했어요 후에 하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저도 위에 계신 송복 선생님은 뭐랄까요? 저 어디 저 잡지에 농업 이렇게 있는 잡지에 표지 모델 이제 굉장히 수학을 잘 듣는 얼굴. 너 한해 농사가 너무 잘 된 얼굴. 그 밑에는 이제 하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젊으셨네요. 그런데 지금보다 많이 젊었죠. 한참 젊으셨어요. 요 그림만 갖고서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네. 요런 또랑을 파야 또 이게 장마철에 물이 흘러갈 수 있지. 우리가 그래도 돈이 좀 있었으니까 저런 꽃을 사다가 저렇게 심을 수 있었지. 뭐 이런, 저 그림만 갖고서도 할 얘기 참 많네요.
그러니까 저 장미가 음. 조금 있으면 꽃이 피거든요. 아, 저게 장미예요? 예. 저거를 오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종이컵 해가지고 커피 먹고 남은 그 컵 있잖아요. 먹었자 거기다 물 조금 해서 가다 흘리니까 조금만 해서 장미 몇 송이, 메리골드 몇 송이 잘라가지고 좋다, 선물로. 선물이에요 하고 주면 너무 감동받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 체험농장 네. 프로그램에서 선물도 받아가고 네네네. 꽃으로. 네. 그러니까 좋네. 받기만 한 게 아니고 네. 저희는 받고 주고 음. 이런 걸 해서 더 좋았죠.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꽃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네네. 기복 서비스 비슷한 네, 그것도 했었던 것 같던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 저도 구독 그런 서비스를 얘기 있었던 것 해보고, 같았어. 해보고 싶었던 게, 네. 꽃이 꾸준히 나오고, 네, 네. 막 이제 어차피 상품성 있는 꽃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졸업을 하거나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꽃을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갖다 드릴 수 있다면, 네. 이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사는데, 그렇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그 구독 서비스를 제가 꿈을 꿨거든요. 달달장애 청년이 자기가 직접 기르는 꽃을 응. 배달을 간다. 응. 와, 그거 너무 정기적으로 배달 아름답잖아요. 간다. 한 2주 안 오면 선생님이 걱정한다. 그렇죠. 현실의 한계는 뭐였어요? 네. 농장 하는 날은 바빠서 못했고. 아,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그 꽃 배달.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진짜 한두 송이만 딱 꽂아서 네. 갖다 드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구독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마케팅의 영역이잖아요. 네. 벌써.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상상하고, 와, 좀 좋겠다. 받는 사람들도 서로 그거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뭔가 개발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산과 수익에 대한 시스템, 다들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생산과 수익에 대한 딜레마들, 이게 모든 사회적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모든 것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것, 딜레마. 그래서 여기 책에도 우리는 복지 일자리 참여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수익을 내자는 악덕업주야? 악덕업주처럼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해서 팔기를 시도했다. 아, 뭔가 짠하기도 하고 네. 현실도 보이고 네, 네. 공감도 되고 이 문장이 인상이 참 깊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딜레마와 구체적인 상황들, 솔직한 심정. 우리가 네. 뭐뭐 해서 돈 벌었는지 한번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돈이라면 하면 운영비. 운영비. 네. 네, 운영비는 걱정이 없었고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일을 해서 정말 농사가 힘들고 농사 활동으로 해서 수익성은 낮고 생산도 낮고 수익성도 낮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친구들의 맞는 직업은 뭘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았고, 아까 딜레마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니까 네.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친구들의 인건비를 만약에 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과 전혀 아니 게 배제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성취감?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 해도 네. 돈을 벌어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운영비 자체는 네.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일하는 청년들은 네. 복지 일자리 그래서 등등에 뭐 한 50만 원 정도죠. 네네. 좀 4시간 일하는 거에 대한 거기 나가니까 음.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그래도 악덕업주처럼 팔려고 노력을 하냐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네. 작물 재배나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통해서 이게 연계 활동을 해서 보려고 애를 썼죠. 그냥 팔고. 네. 뭐 다듬어서 팔고 꿀 같은 거 다 까서 팔고 네. 그다음에 가공해서 팔고 장아찌도 네. 무지 담갔어요. 장아찌 그쵸. 담그고 뭐 네, 청도 담그고 청도 담그고 선생님이 만들어 팔고 체험학습해서 돈 벌고
또 뭐해서 벌었지? 돈 벌 수 있는 웬만한 돈 벌 수 있는 건 건 다 해봤어요. 정말 목공 활동에서 벌고. 목공 해가지고 네, 비 오는 날 맞아요. 할 짓 없으니까 네, 목공 해가지고 맞아. 그거 팔아서 벌고 예. 꽃꽂이 해서 바자회 갖고 나가서 팔고 그러네. 바자회도 했죠. 여기 보셔요. 그냥 팔기도 하고 쪽파 아. 같으면 다듬어 팔고 네. 말려 팔고 장아찌로 팔고 청으로 팔고 가루로 팔고 차로 만들어 팔았다. 아. 화분으로 팔고 포프리로 팔고 수세미로 팔고 심지어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키트를 만들어서 유치원에 납품됐어요. 목공 네, 작품도 만들고 특수교육 대상자들 학생으로 체험학습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당신들이 벌은 돈이 얼마다. 우리 이번 달에 뭐 한 80만 원 벌었다. 예. 이제 이런 거를 같이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맞아. 계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노동력이 이런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기가 그러면 한 사람 봉급은 나오네? 한 달 동안 벌은 일이. 그럼 한 사람 너무 봉급. 훌륭하다 그러면 진짜. 예. 그것만 해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악덕업주 노릇한 게, 네. 자, 우리 5명 일을 했는데 한 명 봉급은 여기서 나왔어. 네. 그럼 우리 4명 네 봉급은 명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응. 그것도 알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벌어보려고 네. 돈이 나중에 이렇게 진짜. 계산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있어. 뭐 1년에 뭐 여기서 얼마를 벌었다. 네. 근데 있었죠. 우리가 돈을 모아 벌어서 네. 책을 하나 내자 하는 건 처음부터 아.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돈은 고스란히 모을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별짓을 다 해서 정말 네. 돈을 벌었어요. 진짜 별짓을 다 하셨네요. 그래, 맞아. 네. 랩인 줄 알았어요, 랩. 한번 해볼까요? 그냥 팔고, 그냥 좀 팔고, 팔고, 다듬어 팔고, 다듬어 차로 팔고, 가루 만들고. 돈 엄청 번 것처럼 나온다. 근데 그러게요. 그 중에 상품물들의 히트 같은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몽송아를 따서 이게 다 찧어가지고 조그만 봉지에 넣고 백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에다가 50개 납품. 예, 맞아. 그렇죠. 추억도 있고, 그럼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네요. 그거 잘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거는 좋아하셨어요. 네. 네. 좋아는 했는데 큰 돈은 안 됐나 네, 봐요. 그건 안 되죠.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문제예요. 농사가 네, 맞아요. 다들 좋아는 하는데 큰 돈이 안 돼. 네, 돈은 안 아시잖아요. 되죠. 이렇게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 단일 돈을 작물로 하면 못하고. 그다음에 관행농으로 비닐 네. 씌우고 멀칭하고 네, 이렇게 맞아요. 해야만이 그렇죠. 사실 수익성.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효과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거죠. 다음에 또 여쭤볼 거는 그러면 이제 생산자와 참여자의 역할 관점 이렇게 한번 제목은 소제목은 붙여봤는데 네. 그래요. 앞에 이제 딜레마들도 있고 중요한 생각의 지점도 있었는데 책에서 생산자, 경제인,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사는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생산자이자 경제인이자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자 와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하셨는데 그런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참여자들을 돈이라는 교환 가치로 와 이 말도 되게 돈이라는 교환 가치로 환산하고 늘 닥달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자조 섞인 근데 이게 너무 잘 느껴지고 그 마음이 잘 느껴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 친구들의 이런 어떤 그런 걸. 생산자, 경제자, 책임감 있는 사회인, 사회 참여자로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자 했던 현실의 딜레마나 막 이런 것들, 돈이라는 교환 가치 이런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참여자 쪽에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농업 일자리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거를 또 자기들이 느꼈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죠. 직접 또 들었고 네네. 더불어농장에서 했던 그 3년이 가장 다른 일자리를 했던 것보다 가장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네. 힘들었다 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여자의 그런 또 경제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해서 경제에 또 도움이 되었고 자립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또 굉장히 좋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발견하는 게 네. 송복 선생님은 네. 굉장히 좋았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쭉 얘기하시는데 네. 항상 이 책에는 네, 반대해. 반대예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음.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책들 하셨지? 아. 우리가 너무 닥달하지 않았나 막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가 했거든요. 아, 그런 역할은 솔직히 이제 제가 하고 아무튼 사회적인 책임을 이 친구들이 느끼기를 바랬거든요. 그냥 와서 재밌게 놀다 가고 뭔가 많은 걸 배워갖고 가는데 그게 사실 거기까지 이루어지기에 사회적으로 사실 그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느끼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그게 욕심이었을 수도 있죠. 이분들의 역할은 와서 충실하게 일하고 가면 되지. 네.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은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래도 느낄 수 있으면 좀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고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자립을 하려면 그런 거에 책임감을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욕심이었나 봐요. 네, 너무 반성 안 하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걸 했었으면 저도 굉장히 닥달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운영자라는 건 결국은 이 사업 전체를 조망하고 외부의 성과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내부적 성과도 있지만 외부의 성과를 보여줘야 이런 모델이 계속 퍼질 것 같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게 나타낼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일단 돈이니까 수익금. 경제적 성과도 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5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데 그렇죠. 또 한면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청년들이 외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았다. 네. 그리고 스스로가 생산자, 참여자,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참여자와 생산자 역할. 그러니까 참여자라고 하면 우리가 좀 수동적이고 이미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에 네. 이용자. 네. 근데 생산자는 그야말로 뭔가를 생산하는 거니까 아마 생산자 관점이 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하신 것 우리 같아요. 친구들이 생산자 관점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사실은 그러긴 했어요.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정말 애교도 부리고 포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죠. 아까 왜 얘기한 상추를 담아도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해서 그렇죠. 비닐봉지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마트 가면 그렇게 파는데 우리는 함부로 담아서 팔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본인들이 느끼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물론 관행농 대규모 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농장 아니기 때문에 돈 벌을 찬스가 없었는데 괜히 내가 돈 벌으라고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아까 우리 원칙에도 있었어요. 예, 그러긴 해도 어쨌든 네. 그 차곡차곡 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이제 네. 저 맨 위에는 이제 꽃차. 꽃차? 네. 꽃차도 만들었네. 네. 꽃차로 메리골드, 메리골드 만들고. 꽃차. 노래도 굉장히 좋고 네. 또 잠도 잘 오던가. 네, 맞아. 꽃차로도 루테인이 팔고, 풍부해서 네. 노래 좋아. 말랭이로도 팔고 네. 장담마서도 팔고 사과도 말랭이에서 팔고. 네. 그다음에 이거 이런 되게 중요한 활동들. 거죠. 네. 이거 어떤 거? 이거 뭐죠? 기록과 학습 부분이었는데. 네. 그거는 허브 네, 종류들을 허브. 아마 그린 것 같은데 변하잖아요. 네. 여덟 며칠엔 로즈마리 이파리는 저렇게 생겼고 네. 메리골드 이파리는 저렇게 생겼고 네. 하면서 이파리를 비교해서 그리기도 하고 저거 보세요. 저 위에 그림 보면 네. 여러 가지 허브들을 그렸는데 애플민트, 로즈마리, 메리골드, 바질, 이파리를 각각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모습도 사실 저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그쵸, 몇 월 며칠에는 콩싹이 네. 요만큼 나왔고 네. 몇 월 며칠에는 네. 뭐 이렇게 됐다. 맞아. 스스로 애정을 안 가질 수가 없이 저런 작물에 그야말로 생산자의 역할을 교육시키는 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작물을 저희가 직접 기르면서 그 허브를 다 따가지고 오전에 일을 하고 점심 때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애를 따가지고 네. 행복한 우리 복지관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를 가져가서 네. 차를 시원하게 마시면서 이거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했었어요. 더운 배분도. 여름에. 시간 배분도 잘하셨네요. 네. 또 뭐 또 했냐면 네. 무슨 도전 골든벨 이런 것처럼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색 열매가 열려가지고 뭐 어디에 쓰는 작물은 뭐죠? 그러면 이렇게 막 들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퀴즈도 하고. 퀴즈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사회 네. 참여활동에 맞아, 나왔는데 맞아. 다른데 이제 축제 같은 데도 가고 예를 들면 다른 행사 같은 데도 가고 네. 또
또 뭐 저기 시의원도 보이시고 하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농업기술센터가 근처에 있었잖아요. 네. 그쵸. 농업기술센터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랬더니 오라 그래갖고 또 막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좀 무쓱하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이 농사가 종합예술이래요. 그렇죠. 종합예술이죠. 진짜 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국제 일자리 가서 하는 게 청소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카페 가면 카페만 하고 청소하면 청소만 하고 도서 정리하는 건 도서 사서 보존은 사서 보존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 네. 기록도 하고 만들어 팔고 네. 삶아서 팔고 까서 팔고 포장해서 팔고 뭐 이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종합예술적인 네. 측면을 다 배우게 되는 그런 그렇죠. 면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아이들의 그 인지도 높여주고 그렇죠. 함께 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팔고 그랬. 이런 활동들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 지금 참여자분들이죠. 네. 네. 이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화이팅 하지만 말 못하게 싸우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죠. 그쵸. 네. 뭐 자기들끼리 있었다. 맞아요. 네. 여기 오늘 보면- 어쨌든 더불어농장을 그만두지 않고 3년 동안 끝까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자기들이 속상한 게 있었을 텐데 그걸 참고 어쨌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3년 동안 아무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성취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개성 강한 참여자들 이렇게 네, 이제 개성 강하죠. 남부럽지 않죠. 실제로 맞아요. 개성이 강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으니 자폐성 장애나 이런 부분들을 네. 개성 강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참 좋았고 그 개성 강한 참여자들끼리의 갈등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한 문장이지만 오만 가지 일이 있었겠죠. 맞아요. 조금 유치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참았다. 맞아요. 네. 그 자체가 성취다. 그치. 그 자체가 성취다. 농장 한 바퀴 돌고 와서 형 미안해. 네네. 네. 그렇죠. 진짜 그 자체가 성취죠. 네. 내가 잘못했어. 아까는 미안해. 그렇게 사과하고 풀었어요. 네.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초, 중, 고, 전공과까지 네. 이런 3년, 4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기록을 하셨었고 책에 나왔는데 활동을 마무리하시면서 느끼셨던 가장 큰 자랑 뭐 이미 자랑은 너무 많이 해주셨지만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 요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정말 이 일하는 동안 그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평생에 잘난 척하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 아, 그래서 그냥 오만 사람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이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전 과정을 하고 있어요.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쉬움. 그걸 못했으니까 아쉽죠. 이제 못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여건이 뭐 그때 2019년에 아들 졸업하고 이제 막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졸업하고 아무데도 애가 못 가고 이제 나랑 24시간 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을 닫은 면도 있고 문을 안 닫았어도 어차피 코로나 시작하고 해가지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못했겠지만 저는 이게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좋은 모델이 실제로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기본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세팅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신다면 사회가 만들어 준다면 돌봄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생산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이 체계적으로 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진짜 좋겠어요. 맞아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이거를 해준다면 가능한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치유, 그다음에 돌봄 비용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산물 만들어내면서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로서 환원되고 지역의 커뮤니티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의 효과도 있고 섞여 살고 서비스로 오히려 환원시켰으니까 그림 얼마나 이뻐요. 눈물나게 수세미 예쁘죠. 이쁘죠. 눈물나게 너무 눈물나게 예뻐요. 영화에 나와 있는 한 맞아, 장면처럼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세미가 이렇게 참 다듬어져 갖고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나 총체적인 작업 지시에는 대체로 취약했으며 그렇죠. 네, 우리 남편들도 청소 좀 하세요 이러면 못 하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쓸고 네. 저기 물걸레를 한번 닦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딱딱 우리 그렇죠. 친구들도 아. 이제 오늘은 땅콩밭에 뭐를 해야 돼, 웃거름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웃거름을 한 삽을 퍼서 요 밑에다가 요렇게 넣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구체적으로. 되는. 네. 그래서 네. 대체로 취약했다 하는 건 네. 우리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고 단계적인 지시가 필요했다. 네. 저는 너무 덜렁덜렁 해가지고 저런 게 좀 약했고요. 그게 개별적인 특성인지 장애의 특성인지 우리 남편도 장애 등록은 안 했지만 저런 네. 거에 되게 취약한 게 개별적인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장애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본성인지 또는 환경의 문제인지 환경이 정말 좋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친구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구조적인 환경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줄 좀 매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매놨네? 이러면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누구는 A씨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기 고추 이게 저기 뭐야 매듭 좀 만들어 주시고 누구 씨는 저기 완두콩 저기 넝쿨 좀 올려 주시고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그렇죠. 하고 수량도 지시를 하고 네. 성취할 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해놓으랬더니 하나도 안 해놨네. 발달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주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킬 때도 그냥 아름답게 해놓으세요. 이건 그거 아. 아니죠. 네. 적당히 잘 치우세요. 안 되고 네. 뭐 5번을 하든지 네. 어디서 어디를 옮기든지 아주 세세하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네. 말씀하신 모든 것처럼 사람이. 맞아. 맞아. 말씀하신 네.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런데. 안 해본 일은 개별적인 작업 지시를 안 하면 안 된다. 네, 네.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애의 특성이나 장애인이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셨는데 아. 그래서 저는 요 문장이 거기다. 참 좋았단 말이에요. 네. 네. 개별적인 특성인지 장애의 특징인지 명확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이거 엄청난 통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저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누구든지 사실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싶어 하는 거지 장애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땀나는 일, 더러운 일 하고 싶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인간의 본성인데 발달장애 친구들하고 무슨 농사를 지어? 싫지 않은 문제예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장도 참 좋았어요. 싫지 않다. 제가 어디 가서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사진으로 거의 맞아. 세운 책이지만 어쨌든 한 줄 한 줄 쓸 적에 그동안의 생각들을 모아서 쓰느라고 써놨는데 많이 안 읽혀졌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갖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새로운 더불어 농장을 꿈꾸면서 시도해 보실 분들이 아마도 보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기는 저런 초기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하면서 이제 제안해 주실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 일자리를 또 새로 하실 분들에게 설계할 때 고려사항 이런 농장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네, 아, 일단 맞아.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네. 아유 기가 실려서 못 하겠다. 어떤 식의 농장을 하고 싶으냐 그거부터 결정하고 들어와라. 네네네네. 그렇죠, 먼저 그렇죠. 있었어요. 네. 보충 설명해 주시면. 네. 아니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직업으로 시작을 했고 실패를 했는데 직업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실패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직업으로 그쵸. 실패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준비가 갖춰져야 되겠다. 근데 그 부분은 자신이 없고 저희는 뭐 여기 송 선생님도 선생님 출신이고 저도 어쨌든 교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교육적 목적으로 농장을 시작한다 그러면 참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맞아요. 치유적인 목적으로 농장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뭐라 그럴까 체험학습 농장 같은 걸 해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내는 뭐 그런 농장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농장 요새 또 치유농업이라고 그래갖고 또 정부 보조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차 산업. 차 산업. 그래가지고 뭐 농장 예쁘게 세팅해놓고 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와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농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되게 좋은 일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세팅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냥 감히 제언을 하자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농장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실패하기가 쉽다. 농장의 일은
어떤 단체, 예를 들면 주간활동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평생교육 팀이나 이런 팀에서 한 가지 활동으로 이게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농사를 하면 별로 실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교육적, 사회적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농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시도했었던 거는 그 정도 차원이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인 그쵸. 요인이 되게 심하고 우리나라 사계절이 워낙 이게 그쵸, 온도 그쵸.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너무 강해서 농장팀 이렇게 운영해갖고 그걸 직업 모델로 하기에 되게 어렵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사 모델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는 수익이 낮고 발달장애 생산성이 낮다는 한계를 이에 비해서 농사 활동은 발달장애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직업 설비에 비해서 기본 비용이 적음으로 경제성도 있다고 본다. 복지적 접근, 사회 경제적 접근,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 교육 목적을 하는 농장, 케어팜, 스마트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제언을 하나를 좀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런 모델들 하시는 전국의 어느 단체든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어서 이게 제일 엑기스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몇 페이지 안 되지만. 네. 그렇죠. 그다음에 211페이지부터는 실제적으로 설비에 대한 내용들 이제 막 나와요. 제가 여기서 질려버렸어. 아유 그만해야겠다. 네. 내용적으로 가출 설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10인 기준 이렇게 해놓으셨고 네. 텃밭은 몇 편 정도가 있어야 되고 네, 10명 일하려면. 활동 공간에는 임시 건물도 있어야 되고 비닐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또 체험 참여자들 이렇게 오려면 한 20명 정도가 활동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전기, 조명, 상하수도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써주셨습니다. 주방 설비 당연히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셨고 세척 대용량 화기사용 우리 쌈느라고 네. 저희 수세미 같은 거 쌈느라고 바깥에 버너, 맞아. 큰 냄비, 그다음에 화장실 우리 화장실. 없어가지고 간이 화장실 밖에서 썼는데 너무 힘들죠. 너무 네, 불편. 그리고 여자 이용자도 있었고 남자 이용자도 있었는데 맞아. 화장실 밖에서 쓰고 그 1년에 한 번 그 정화조 청소하고 화장실, 맞아. 세면실, 탈의실, 대중교통, 집기와 도구, 창고, 창고 진짜 필요하죠. 창고는. 그쵸. 그 의외로 필요해요. 안전을 위한 용품 까지 필요하다.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셨습니다. 이 뒤에 작업 시간, 계절 요인 아까 말씀 다 해놓으셨고 그와 같이 창출을 위한 아이템들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팔고 막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네, 가공해서 저장성을 높여서 안정 수익 그 다음에 식용작물들 같은 경우에 어떤 키트 뭐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해주셨고 수익성과 생산성에 아마 이제 처음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팔아서 얼마가 얼마 남고 어떻게 남아.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최대 목표치는 연간 200만 원 정도였고 그래도 크게 잡아오신 건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성 있게 잡았구나 보고 5개월 동안 8회 뭐 5만 원씩 매출 내는 아주 자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고 봤어요. 이렇게 사실 어디 가서 사례 발표를 들어도 이런 게 핵심이기도 안 하거든요. 나온다 하더라고. 이런 얘기 안 해준다. 맞아. 그런 수익을 위한 대안으로 쪽파를 수확하면 다듬어서 팔아라. 무말랑이 뭐 이런 것들은 가공해서 팔아라. 네. 다음에 새로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제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제언들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은 근데 어디서 구할 수가 있나요 혹시? 네? 그때 만들었었던 수익금을 우리 책 하나 내자 하고 비만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구하실 방법은 없어요. 뭐 제가 여분을 한 10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드리고 농사에서 수확의 즐거움은 전체 활동의 5%.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 가면 네. 수학만 하잖아요. 본인들이 느꼈던 그 수확이라는 재미는 전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장을 하면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포장 이게 딱 우리는 한 사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딱 수확만 하니까 이거는 땅콩이야, 이거는 완두콩이야 이렇게 딱 그것만. 힘든 거를 피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즐거움의 95%를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피하고 싶은 노동이고 지루한 기다림일 수도 있는데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여유가 필요하다. 농사활동의 유익과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차이가 사회적 가치이다. 그렇죠. 사회적 가치라는 게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얘기하지만 그 차이 있잖아요. 우리가 200만 원을 벌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은 유익은 그쵸. 2천만 원어치예요. 2천만 원 빼기 그 200만 원이 1,800만 원어치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는 창출한 거죠. 아마 그런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새로운 더불어 농장 2기를 꿈꾸실 것 같습니다. 후배 운영자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좋고요.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농장을 좀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통하여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해 주셔서 음. 굉장히 기쁩니다. 그 총장님만 감사하고요. 네. 새로운 농장을 하실 분에게 이렇게 정말로 저희가 이 3년 동안의 소중한 거를 경험하듯이 새로운 분이 하신다면 정말 지금 현재 그 주간활동센터라던가 이런데 외부 그 활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맞게 그런 농장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느꼈었던 그때의 그 로지 시절 그 즐거움을 새로운 농장 세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느껴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선배 부모님들의 활동도 너무 좋겠다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초대해서 제가 좀 괴롭히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셔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